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1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이번 주에 예상한 코스피 예상밴드 상단이 2,580포인트였습니다. 2,580포인트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그 전주에는 코스피 상단을 2,540포인트로 예상했던 NH투자증권이 이번 주 2월 13일부터 2월 17일 사이에는 2,580포인트, 즉 전주보다 40포인트 높게 잡은 이유는 이번 주 주식시장을 조금 더 좋게 봤다라는 의미죠. 과연 NH투자증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번 주 증시 분위기를 지난주보다 좀 좋게 봤던 의미는 뭘까? 그 근거는 뭘까 생각해 봤는데 역시 2월 14일 날 발표한 미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의 둔화폭보다는 둔화됐다라는 것에 둔화될 것이라는 것에 의미를 더 많이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번 주 주식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특히 2월 15일 수요일 국내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좀 쎄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주제 파악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주제 파악이란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미국 증시는요, 그렇게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치 대한민국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도 뉴욕 증시인 것 마냥 흥분하실까봐 제가 주제 파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금리 차가 125bp고요. 1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어쨌든 둔화됐고 고용지표 잘 나왔고 그리고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까지 잘 나왔으니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서 국내 분위기, 금통위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나 보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고 그러한 심리는 당장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주식시장 분위기를 좀 쎄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뉴욕 증시는요, 어쨌든 빠져도 크게 안 빠지고요. 올라도 일단 반등하고요. 2월 15일 수요일 이날도요, 뉴욕 증시는 장중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뒷심이 약해요. 뒷심이 약한 이유가 뭐냐? 지금은 유동성 장세도 아니려니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허접하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2월 15일 뉴욕 증시 장중에 마이너스였다가 종가에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가 0.11% 상승, S&P 500이 0.28%, 나스닥이 0.92% 상승했습니다. 이날 미국 소비의 강한 모습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무슨 얘기야? 소매 판매 잘 나왔으면 미국 경제 좋다는 얘기고 미국 경제 좋으면 연준이 경기 좋다라는 백 믿고 금리 인상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증시에 좋을 수 있냐? 이런 의구점이 생기겠죠. 이날 뉴욕 증시가 장중 하락을 딛고 반등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라기보다 미쓰리가 제시하는 어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좀 다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야.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는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흐름을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비율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뉴욕 증시면 이런 심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 고용지표 잘 나왔어? 소비자 물가지표도 일단 둔화폭을 제끼고 둔화된 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둔화됐어? 뭐 고용지표 좋고 막 그래? 소매 판매도 잘 나오고 그랬어?
그러면 연준이 이거 믿고 계속 금리 인상 할 거다 이거지. 자, 그런데 말이야. 연준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는 그런 심리, 그리고 작년에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 50bp씩 2번의 금리 인상, 25bp 한 번의 금리 인상, 그런 공격적이었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만 잡겠니? 경기 둔화도 만들겠지. 그럼 언제까지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눈을 돌리면서 야, 연준, 니네가 이런 경기 지표 보면서 금리 인상 할 수 있을 것 같니? 약간 이런 부분도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개의 어떤 저울질이 뉴욕 증시를 크게 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양쪽이 여러분 서로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기면 어떻습니까? 그 균형감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죠? 좀 그러한 움직임이 뉴욕 증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1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1.9%보다 시장 예상치 1.9%보다도 증가됐고요.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의미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증시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죠.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식시장이 좋으면 미국 국민들이 소매 판매를 늘리고 즉 소비를 하고 왜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달은 주식시장 좋았고요. 특히 사람은요.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에서 더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1월달 주식시장을 거의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좋게 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깨고 강한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흥분하게 된 거고요. 내가 예상했던 게 틀렸어. 나쁜 게 아니었어. 그러면 더 가겠는데 어떤 이러한 심리가 뉴욕 증시에서 시장에 참여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를 증폭시키는 자극제로 활용이 된 거죠. 그리고 1월 산업생산 12월과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11월에는 10월 달 대비 마이너스, 12월에는 11월 달 대비 마이너스였는데, 즉 감소세였는데 이번 1월 달에는 12월 대비 변함 없었음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하는 것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경제라는 녀석은요, 시간 가치를 품고 가야 되는 녀석이다 보니까 시간이 똑딱 흘러갈수록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 없다라는 거는 그게 둔화된 거다. 무조건 경기는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즉 전월 대비 변함 없다라는 그 지표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뉴욕 증시를 크게 뺄 생각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마이너스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런 그 표현을 쓰면서 뭔가 예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1월달에 마이너스 32.9가 나왔는데 2월달에 마이너스 5.8로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 자, 1월달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그리고 딱 돈이 들어올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1월달이 주는 어떤 그런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왠지 올해는 좋아질 것 같고 올해는 나아갈 것 같고 이러한 심리가 인간의 심리가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 주제 파악이라는 그 단어를 어제 방송에서 썼죠. 여러 번 쓰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주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 파악이 주는 어떤 그 힘이 뭐냐면 내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했을 때 나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더 노력하고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야지.
이런 판단이 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왠지 내가 위치한 이 자리가 나랑은 좀 내가 있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야.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무리하게 되지 않고 오버하게 되지 않고 사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만약에 윤석열 제 국민학교, 대강국민학교 선배님입니다. 인간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술도 잘 마시고 글쎄요. 지인으로서 그냥 편하게 진짜 오빠 동생 할 수 있는 사이로서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윤석열이란 사람은 그냥 지인으로 술값 잘 내주고 허허 실실 이런 그냥 아는 오빠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 남자는 아니니까 한 나라를 운전할 한 나라를 경영할 그런 대통령감은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시잖아요. 자리가 맞지 않으니까 뭐가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매매하실 때 미국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관점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주제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계좌관리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고요. 특히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게 있죠. 손해보는 종목 만회하는 방법. 예, 이거 제가 꼭 약속 지켜드릴 겁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하면서 단 1원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까지 수수료, 그까지 뭐 마이너스 3%, 5% 손절, 까짓 거 뭐 손절하고 다음 종목에서 더 먹으면 되지. 그까지 거래세, 농특세 이렇게 생각했다가 골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종목을 손절하고 그 손절된 원래 투자했던 금액보다 부족한 그 금액으로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원금 다 찾고 그리고 수익까지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종목 교체를 맘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부분 주린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 들어가잖아요. 다른 종목에서 또 빠지면. 그리고 사람이 손절했을 때 그런 심리는 이미 주식시장과 싸웠을 때 패배자예요. 심리가 위축됐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손맛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긴다고 손맛을 느껴본 사람이 또 손맛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손절을 했다는 거는 이미 내가 주식시장에서 패배자란 말이에요. 그러한 심리로 다른 종목에 들어갈 때 글쎄요. 그 패배감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실 수 있어요. 미쓰리 그런데 종목이 너무 안 가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기회비용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PG라는 종목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했다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미쓰리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 맞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뭐 이거 팔고 다른 종목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연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계속 한 다음에 결국 만회된 거 다 회복하고 다 만회하고 오히려 이익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싹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어요. 다음 종목은 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할 생각으로 한 종목을 오래 기다렸어. 그럼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서 다른 종목으로 돌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거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기다렸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빨리 매매할 수 있도록 태세 전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 1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1,000만 원 한 종목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1,000만 원어치 매수가 안 되고 한 400만 원어치 매수되고 종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분이 미쓰리 어떡해요? 종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정정할까요? 따라 살까요? 그럼 저는 아니요. 따라 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미 매수된 종목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현재가로 매도해도 손해보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러면 그냥 수수료 단 1원도 손해보지 말고 매도하시고 다시 1,000만 원으로 다른 종목 드릴게요. 저는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마인드를 만드시고 제가 이런 마인드 계속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금요일 방송에서 봬요. 고맙습니다.